어제처럼 시장에 고민이 있을 때 저만의 루틴이 있어요. 아껴두던 시장에 가장 제가 생각하는 존경하는 어른, 네. 그루. 네. 너무 자주 전화하면 귀찮잖아요. 네. 드디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분이 한숨 쉬는 걸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일단 계좌 지키자. 평소에 1시간 이상 통화하는데 어제 1분 만에 끊었어요. 근데 어제 저희 앵커님께서 만난 시장의 어떤 이런 최고수들은 또 달랐다고 하셨죠. 그때 뭐 집행기관하고 운용사 계신 분들하고 저녁 자리 있었는데 그냥 살 때 온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들을 그냥 살 때가 온 것 가볍게라도 같다. 왜 너무 이제 극단적인 얘기들이 오고 가니까 예. 정말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그게 팔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예.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분 그렇습니다. 모셨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분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는 웬만해서는 출연을 고사하는데 저희 작가님과 PD님 그리고 저희 제작진들이 모셔서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나와주셨습니다.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 처음 너무 뵙겠습니다. 인사를 굉장히 거창하게. 네, 그러네요. 정말 제가 출연 고사를 많이 한 거를 생방송에서 말씀하시네요. 그만큼 귀하게 오셨다라는. 네, 그리고 네, 또 맞습니다. 너무 새벽 시간이고 하니까. 그렇죠. 또 이렇게 많이 빠진. 어제 또 네. 말이 그렇지 2,200이 깨진 거는 사실 2011년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 보면 만약에 이게 하나의 기업인 차트를 본다면 매매하고 싶은 차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 너무 좀 송구스러운 질문일 수 있지만 지금 주식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그거부터가 궁금해요. 네, 제가 이런 질문 하면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골라야 된다면 저는 당연히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대답해 주시는군요. 자, 그러면 사실 저희 지금 이제 시장에 두 분이 전문가들이시잖아요. 펀드 매니저이시고 이전에도 VIP 자산운용에서 운용을 하셔서 가치 투자를 또 하셨던 분이고 우리 앵커님께서는 지금 현직 투자전략 팀장이시니까 네. 평소에 진짜 회의석상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생생한 진짜 토론도 해주시고 근데 얘기 이제 좀 보통은 들려주세요. 이게 뷰가 비슷하면 네. 이게 저도 이제 세미나를 가잖아요. 예. 뷰가 비슷하면 세미나가 한 1, 2분이면 끝나요. 아. 왜냐하면 논리에 충돌이 있어야 내가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끝나- 저도 사야 될 코너- 때만 다 살 때니까. 코너 끝났습니까? 아 근데 저희 이제 왜 제가 46분에.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은 예. 이제 아까 앵커님도 이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익이 하향 조정되는데 지금 밸류에이션이 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예. 이런 피드백도 저도 많이 받고 예. 그러면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금융위기라든지 코로나라든지 그 이전의 IT 버블 사이클에서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정도의 이익을 벌어들이는 나라라는 어떤 그 신뢰가 있는 나라고 당장 적자가 나는 기업이 아니라 우리 하나의 코스피가 기업이라고 따지면 적자는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금 0.8 그러니까 확정 기준으로 0.8배까지 왔으면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혹시 바라보시는 약간 지금 사야 될 때라고 얘기하시는 기준이 네. 어떤 건지도 뭡니까? 사실 궁금해요. 저는 사실은 여기 이제 투자 전략 팀장님도 네. 계시지만 그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시장을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 네. 저는 이제 개별 기업을 투자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저도 어쨌든 20년간 시장에 있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면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약세장이 많이 진행됐구나 정도를 파악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서두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않으면 주가가 더 이상은 안 빠지겠다라고 시작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입에 담는 일로 위기가 온 적은 없어요. 아, 그렇죠. 네. 예를 들면 2020년 가보면 코로나라는 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아무도 못했고요. 못했죠. 맞아요. 그리고 2007년, 8년으로 돌아가 보면 미국의 그 주택시장이 20년간 강세를 보이다가 우리나라 아파트랑 비슷해요. 강남 아파트는 안 빠진다. 근데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생각지 못한 이슈가 있을 때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것인데 저는 지금 웬만한 이슈들은 다 노출돼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된다면 저점을 확인하는 건 불가능한데 어쨌든 이런 시국에 주식을 사고 한 1, 2년 후에 봤을 때는 내가 참 용감하게 주식을 사고 샀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두 가지만 이제 첨언을 드려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이 타 방송사에서 한 적이 있어요. 이 확실하지 못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한다. 확실한 거는 지금 사야 돼, 팔아야 돼, 사야 돼 해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여러 가지를 들려고 하면 또는 오늘 바닥일까?
또는 저점이 2150일까 60일까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확실하지 않은 것을 얘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답하기가 어려워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몇 가지 조사를 좀 해봤더니 예. 그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적자가 난 적은 없다고 보면 되고요. 네. 나라 전체가.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감익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는 선반영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이 빠졌다고 봐도 되고요. 네. 또 하나는 감익이 된 것이 과거 IMF 외환위기부터 지금까지 2번에서 3번 정도밖에 없었고요, 실제로. 그리고 감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경기순환의 약세장은 몇 번 있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게 확인된 그 해에는 주가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전해에 빠졌죠. 미리 오히려. 빠졌다. 그러면 만약에 감익이 된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이제 올해 말부터 감익이 나오고 내년에 감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주가는 내년에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진다. 이미 올해 빠졌으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 시간 지평을 길게 두고 봤을 때는 주식시장 사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감익이 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건 알 수는 없죠. 그건 모르겠네.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온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에는요. 아주 본인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연구를 또 많이 합니다. 일을 오래 하는 집단이에요. 그 집단들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다 반영해서 가장 최적의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이슈들은 아마 반영이 됐을 거고 그게 감익이건 환율이건 네. 정치적 이슈건 이런 것들은 다 반영이 됐을 거고 제가 다만 지금이 저점이다 아니다 확인을 못하는 거는 코로나 이슈와 같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슈가 벌어지는 거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그렇죠.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당장 오늘 내가 확실히 해서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투자를 하려고 살아있는 그 동안 최소한 51% 이상의 확률이라면 그것을 반복할 수 있는 용기와 그 자금력 그리고 여유 있는 자본 배치가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확률이 높은 게임에 계속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 주시긴 하셨는데 지난 한 2021년 7월, 8월에 이제 한 3,300을 찍고 지금 한 1년 2개월 정도 어떻게 보면 참 이 희망 고문처럼 조금씩 반등하면서 계속 소위 말하는 베어 마켓이 진행이 돼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그런 건 있어요. 그래, 얘기하시는 것처럼 사고 기다리면 1, 2년 기다리면 수익이 날 수는 있겠지. 근데 네. 이렇게 약세장이 너무 지속이 되니까 예.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정말 투자의 어떤 전략? 선뜻 손이 안 가요. 네, 손도 안 선뜻 가고. 손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그럴 때 투자를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저도 피드백을 받을 것 같긴 하지만 네. 어떤 마음가짐 아니면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임해야 될지 이런 사실 약세장이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약세장에 사야 된다라는 뻔한 얘기 말고 해봐라라고 하면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우리나라에 아무리 강세장이라 하더라도 네. 모두가 돈 버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떨어지는 주식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약세장이라 하더라도 제가 실제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2배가 나는 주식이 죄송합니다. 네. 수십 개가 있고요. 네. 10배가 나는 주식이 한 해도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시장과 같은 과도한 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몇 개의 확실한 주식들 그 시기에 정말 약세장이나 경기순환과 상관없이 이익을 벌어들일 그런 주식들이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런 주식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예. 국내에는 일부 헬스케어 종목들, 그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관련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올해 상당한 수익을 내면서 이거는 물론 약세장은 확실하지만 저희 회사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견인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게 저는 오늘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개인 투자자라고 가정했을 때 네. 그분들이 유리한 게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팀장님께서 만나는 고객분들은 적어도 수천억 단위, 많으면 수십 조를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에 노출이 돼야 돼요. 맞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예금하지 말고 무조건 주식 다 넣어야 돼? 라고 한다고 해서 누가 그렇게 강요하는 사람 없고요.
주식을 해야 되는데 너는 무조건 삼성전자 20% 채워야 돼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회사가 올해 내년에 확실한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주식을 투자하고 과감히 없으면 강세장이건 약세장이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이면 돈을 꾸준히 버는 투자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런 주식이 어디 있는지 네. 네, 총론 얘기했으니까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뭐 아마 종목 얘기해 주시기 어려우신가요? 네. 그럼 20곡으로 제가 마칠 수도 있습니다. 아마 20개 하다 보면 방송 시간이 짧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다행히도 예. 한 주식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릴 예시로.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저희가 2020년 후반, 2021년에 투자를 많이 해서 최근 8, 9월에 이 전량 매도를 한 주식이 있어요. 그 주식이 임플란트 회사입니다. 네. 임플란트 회사에 투자했던 이유는 코로나 시국에 임플란트 수요가 좀 줄어들었고 그런데 평생 이빨 빠진 채로 살 수 없거든요. 예. 그 수요는 이연돼서 반드시 나오게 마련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빨 빠진 지가 1, 2년이 됐는데 소비가 조금 줄긴 했어. 근데 이가 너무 아프고 먹을 때 불편해. 그럼 임플란트 수술 끝까지 미룰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술이 반복되어서 나오면서 아무리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그 주식들은 이익과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랐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가 예시를 드는 것이고 네. 저희는 팔았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왜 파셨어요? 그 뒤로도 수익률이 뭐 나쁘지 않았는데. 다행히 주가가 예. 많이 올라서 판 거고요.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분리해서 다르죠. 생각해야 차익 됩니다. 실현으로 대응하신 거군요. 네, 혹은 뭐 주가가- M&A 이슈에 노출돼서 팔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까? 지금 20곡에입니다. 그 회사가 M&A 이슈에 노출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아, 그렇군요. 오사 같은 경우는 노출이 되어 있는데, 예. 하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뭐 샀다라고 했다거나 팔았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정도로 힌트를 드렸으면 시청자분들 아실 것 그러니까 뭐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 트렌드나 전체적인 사람들의 방향성에서 뭔가 확대되고 뭔가 증가하는 쪽에 네. 산업을 보자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상반기에는 임플란트 회사로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네. 하반기와 또 내년을 겨냥해서 새롭게 보고 계시는 또 종목군 스타일? 스타일, 네. 예, 어떤 쪽입니까? 저는 사실 아주 이 작은 기업들도 많이 보고 아, 네. 개별 기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거를 딱 언급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죠. 제가 이 정도 힌트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힘을 보이는 쪽은 어디냐? 아마 경기 방어주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사면 지금 큰일 납니다. 경기가 안 좋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 주식을 안 해야 되는 거지 경기 방어주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경기 방어주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주식을 이만큼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좀 나은 주식이어야 된다면 경기 방어주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가 지금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것이지 개인 투자자는 누가 칼 들고 그렇죠. 주식해라라고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를 사시면 안 되고 그렇죠. 지금과 같은 약세장에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을 사야 된다는 점. 두 번째는 가장 무서운 거. 이거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런 경기 민감주가 반등을 할 때 가장 빨리 하고 가장 그렇죠. 세게 합니다. 마지막 힌트를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 주식 대부분 2020년, 21년에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때 봤던 주식들, 그때 잘 나갔던 주식들, 그래서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는 주식들 사면 안 됩니다.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어떤 주도주가 한번 큰 흐름을 이끌고 나서 그것이 다시 강세를 이끈던 적은 거의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2007년에서 8년 조선주 지금까지 15년 동안 못 맞아요. 올랐고요. 맞아요. 2011년에 잘 됐던 차화정 지금까지 못 올랐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게임 바이오 지금까지 못 올랐고요. 화장품 아직도 못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빅테크라든지 인터넷 소프트웨어가 전고점을 보고 이거 원래 좋은 주식이라고 그랬어. 평생 모아가라고 그랬어. 이거 물려주는 주식이라고 그랬어. 라고 하는 주식들을 지금 사면 반등은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소외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힌트 드리겠습니다. 저는 3번에선 네카오가 떠오르고 네. 2번에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 지금 이런 걸 사야 된다라는 건 반도체가 떠오르네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경기 순환 주식이기 때문에 맞아. 2년 전에, 1년 전에 10만 전자 간다고 했을 때 반도체는 IoT 산업이 오면 산업의 쌀이기 때문에 무조건 쓰인다고 할 때 사실은 제가 그렇지 않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반도체가 많이 쓰이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가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것하고 그것을 모두 알고 있는 호황기 때 그 주식을 사는 거하고는 아주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2년 전에 여러분들이 반도체 좋아하셨을 때와 지금과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달라진 건 반도체 가격과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 하지만 주가와 반도체는 반드시 순환하기 때문에 지금 사게 되면 또 1, 2년 후에 반드시 호황기가 올 거고 와 이거 평생 가져가야 돼. 자식에게 물려주식 주식 1위 이런 거 나올 때는 다시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삼성전자라도 그때는 팔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쵸. 지금 답이 그러니까 나왔어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 좋은 기업, 나쁜 예. 주식, 나쁜 기업. 근데 나쁜 기업도 좋은 주식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지금 근데 나쁘다라는 거는 이익이 나빠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는데 나중에 좋은 주식이 될 수 있는. 아까 이제 굉장히 좋은 말씀하신 게 주식시장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약세장에서 플러스를 보이는 종목을 살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BM 매니저의 역할이고 배치마크를 오히려 추종하는. 방어주가 올라가면 나쁜 기업이지만 좋은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말씀 속에서 2번, 이 지금 투자할 만한 종목으로 앵커의 생각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표 반도체가 아닌가라는 메시지를 우리나라는 뭐 들었습니다. 명확하게 이제 메모리 가격, 메모리 칩 메이커들이 시가총액 상위와 그리고 전체적인 이익을 끌고 가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시황과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 가격이 이 정도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 뭐랄까요? 그 파동이라고 할까요? 이익의 변동성이 워낙 큰 기업이다 보니까 얘기해 주신 그 고견을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궁금한 게 지금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경기 방어주는 사는 게 아니다. 저도 네. 시장 떨어질 때 경기 방어주 사서 수익률 방어라고 하는 말 제일 싫어해요.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 대표 반도체주 알겠고 네. 한 번 트렌드 지난 회사는 쳐다보지 마라. 그렇죠. 네카오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네. 2차 전지는 어떤지도 궁금한데 그렇다면 아예 또 새롭게 보고 있는 새로운 스타일의 종목군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네. 대표님 어느 쪽에 관심이 특히 많은지 궁금합니다. 이건 우리 회사의 투자 방법론인데요. 네. 그거는 예. 꼭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장기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고, 제가 개인으로서, 소비자로서 예측이 가능한 능력의 범위에 있는 주식들을 좋아하는데, 제가 상대적으로 대표치고는 나이가 좀 어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에 아닌가 보죠? 아니요, 굉장히 어려워. 주식시장에 있는 주식들 네. 중에서는 네. 좀 올드한 회사들보다는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좀 팬시한 회사들을 좋아해요. 예를 들면은 피부 미용하는 헬스케어 회사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컨텐츠 회사라든지 아니면 미디어 광고 업계를 올드한 광고에서 좀 뉴미디어로 바꿔가는 회사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말하자면 MZ세대 분들이 더 잘할 만한 그런 업종에 있는 회사인데 경쟁력을 가진 그런 회사들에 집중 투자하는 게 저희의 방법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종목들 그냥 앵커의 생각입니다. 피부 미용 루트로닉, 콘텐츠는 디어유, 그다음에 뉴미디어는 그 뭐 있죠 그 온라인 광고 회사 하는 네, 회사 많이 있고요. 네, 아마 이름이 앵커님께서 저는 처음 뵀는데 증권방송 오래 하신 짬바가 좀 느껴지고요. 네, 아, 여러분들이 그래요? 네. 그 종목을 앵커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추천한다는 게 아니라 네네. 우리 회사의 투자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전에 이제 시황하실 때 말씀드린 것들도 저는 그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그리고 여기 앵커님들, 팀장님들의 말씀을 더 들으시는 게 아마도 저한테는 조금 더 편한 방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표님 다음에 언제 나오시겠어요? 지금 낮에 정하고 가시죠. 10월 중순 어때요? 한 달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10월 셋째 주 월요일. 제가 출연료를 잘 물어보고 제가 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두 분 모두 지금은 사야 될 때다라는 의견에 일치를 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